질문입니다. 작년 수특보다는 덜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다행이죠. 그럼 수능이 어려워질 수도 있나? 쉬웠으면 좋겠네요. 쉬우면 또 그것도 문제야. 자, 사회지문 한번 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웃소싱이란, 이렇게 나오면 설명의 방법 중에 뭐야? 설명의 방법 중에 뭡니까? 그렇지.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의뢰하는 것,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웃소싱, 그러면 밖에다가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주문을 한다 이거네요. 자, 아웃소싱의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산업이 중요한지를 분석해야 된대. 자, 첫 번째 핵심 역량이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의미하고,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사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한다.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만약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면서 중요도도 높아. 그럼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어? 없죠. 그러면 이 분야는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아. 자, 근데 우리 회사에서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거지만 산업에서 봤을 땐 중요도가 조금 낮아. 그러면 해당 분야를 분산시켜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산업 중요도가 높아. 그럼 우리와 조금 다른 건데 이거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럼 다른 회사와 제휴를 하면 되겠지. 자, 이런 방법 말고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우리의 회사의 핵심도 아니고 산업 중요도도 낮은 경우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그럴 때 아웃소싱을 맡깁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범위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비용이에요.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서 좋은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파란색 네모가 내부 제조가 될 거예요.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하는데, 고정비는 수량과 상관없이 늘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변동비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입니다. 내가 화장품을 판단 말이야. 그런 화장품을 팔려고 만들어 놓던 그런 재료들이, 재료들이 아니라 기구들 있죠. 만드는 도구 처음에 살 때 시설비가 겁나 많이 들겠지. 근데 그거는 제품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비용이 더 올라가지는 않아.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것들이 변동비가 되겠죠. 내가 100개를 만들려면 화장품 원료 100개만 사면 됐었지만 1000개를 만든다면 1000개를 사야 되니까 비용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진 않지만 공급자를 탐색해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걔네들이 맞는 걸 내가 다시 사와야 되니까. 자,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을 C라고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할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변동비에서 제품 수량을 곱한 것과 고정비의 합만큼이 총 비용입니다. 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 한 개당 구매 가격 P의 수량 Q를 곱한 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죠. 자, 그림은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와 아웃소싱을 맡길 때의 비용 차이를 보여준다. 내부에서 제조한다면 총 비용의 그래프가 아웃소싱 시의 총 그래프보다 더 위에서 시작해. 여기서. 자, 그 이유는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 Q. 여기서 이제 아웃소싱을 결정하게 되겠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 요거보다 적다면 아웃소싱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내부 제조가 유리합니다.
자, 고정비가 있으니까 여기는 위에서 시작하고 아웃소싱을 맡길 경우 고정비는 없으니까 여기 제로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OEM 방식입니다. OEM은 우리 회사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공장에서 만들기만 해주는 게 OEM이야. 그래서 외주업체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를 뿐 독자적인 권리도 없고 소유권도 없으며 완성된 제품은 실제 생산의 외주업체가 아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시장에 출시됩니다.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 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생산 시절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죠. 또한 다른 나라 기업의 OEM을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비용,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주업체는 다른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속적 경험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주문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고 자신의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제조가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거 많죠?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로 중국에서 제작만 했기 때문에 OEM 기업이 되는 거지요. 자, 자,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 큰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지침을 정해주면 외주업체가 이에 따라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하다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도 변경할 수가 있다. 음, 자, 이런 것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ODM이라고 하는데 OEM에 비해 외주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고 외주업체는 주문자와의 협약에 따라 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됩니다.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외주업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외주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업체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자는 생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요. 외주업체는 생산 과정의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OEM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죠. 대신 외주업체는 OEM에 비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외주업체와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차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웃소싱을 했을 때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웃소싱의 종류는 뭔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왜 5번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라 그랬어? 두 가지. 어, 그렇지. 산업 중요도. 원가는 뭐야? 나중에 부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얘는요? 자, 적절한 것입니다. 이거 왜 틀렸지? 고정비는. 고정비는 고정돼 있죠. 그죠? 기업이 아웃소싱 하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비만을 외주업체에 전가하여 더 큰 이익이 발생할 때, 맞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업이 아웃소싱을 할 때는 어떤 경우예요? 고정비는 그대로 있고 변동비만을 전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웃소싱 할 때는? OEM을 한다면 모든 생산은 한데 생산은 다 그쪽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고정비는 뭐가 돼요? 0이 될 수 있죠.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되죠. 자, 기업이 내부 제조를 할 때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고정비가 늘어난다면 그림에서 Q의 위치는 현재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게 돼요? 음.
자, 고정비가 발생하는데 고정비가 그래프가 다른 거는 그대로라면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은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가. 그리고 여기 위치만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Q는 아웃소싱 할 때 요 만나는 지점에서 Q가 결정된다며? 그죠? 그러면 여기가 QQQ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응? 문제가 없었어. 아, 여기다. 3번은요. 적절한 것. 주문자가 제품 생산 형태를 이게 뭐야? OEM을 ODM으로 변경할 경우 생산 제품의 지적 재산권을 외주업체에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기술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하나씩 안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뭐 문제 왜 뒤집박죽됐어? 아, 4번. 여기가 내려와 있네. 15, 16, 2번. 자, 4번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자, A 회사는 처음에 제조 능력만 갖추고 있었어. OEM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 다음에는 ODM 방식으로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번은 왜 틀릴까요? 자, B 회사는 2024년 현재 아웃소싱을 맡긴 회사들의 생산 과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웃소싱 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얘네가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뭐만 하면 돼? 홍보 및 판매만 집중하면 된다. 꿀pa. 여기도 돈을 줘야 되니까 공짜는 아니니까요. 안 꿀일 수도 있지. 만약에 여기서 파업을 한다고 해봐.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홍보 막 이게 다 해놨는데 하나도 못 팔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큰일이죠.